년이 지나면 원앙 부부는 문자 그대로 원앙 부부는 아닙니다. 원앙과 앙심으로 맺어진 거예요. 특별한 사이는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사이, 각별한 사이, 각자가 별 볼 일 있는 사이. 예, 그렇게 바뀝니다. 가정상담법률소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도저히 못 살아요. 달라도 보통 달라야죠. 우리 부부는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같은 부부는 없습니다. 다 다른 부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갈 뿐이지, 신부님 우리 부부는 달라요,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안 맞는다고 원망하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연애 때 그 안 맞는다는 거 몰랐나요? 상대방이 다르다는 거 몰랐나요? 그러면 알았대요. 그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대요. 예, 애정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애정 호르몬이 안 나와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성미가 급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참 매사 느그지게 행동하는 이런 젊은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했는데 2년 지나고 나서요, 미치겠어요. 이 아내 때문에 항상 늦을 것 같아요. 뭐 주말에도 영화 보러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화내다 보면 영화관도 안 갑니다. 어떤 자매님은요, 연애 때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한 번 생각하면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뜻이 있고 심지가 있고 의지가 있다는. 그래서 결혼했는데요, 지금은 미쳐요. 그 완고함 때문에. 하여튼 자기 생각에 아내가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미치는 겁니다. 한 번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꾸지를 않아요.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지나면 이제 나에게 힘겹게 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연애하시는 분들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참 사회성이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 2년 지나면요,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올 거예요. 이건 뭐 정답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옵니다. 2년 지나면요, 예민한 남자로 올 겁니다. 참 재치가 있습니다. 2년 지나면 사람을 조종해요. 사람을 조종하고 그렇게 올 겁니다. 예, 참 전략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저런 짠돌이가 없습니다. 표현이 풍부해요. 참 좋아요. 나중에는 수다쟁이에요. 시끄러워요. 기맞고 싶어요. 생기가 넘쳐요. 나중에 어떤 건 저렇게 경솔한 사람이 없어요. 신념이 강합니다. 저렇게 완고한 사람이 없어요. 참으로 계획적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저렇게 까다롭고 숨막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할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녀 총각 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지남철은 같은 그 길이는 당기지 않습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지면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왜 하느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매력적으로 끌리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결혼하게 만들었을까? 내 안에 열등한 세계를 키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정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다르다는 것 때문에 못 견뎌하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려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르다는 거에서 나의 열등한 세계를 키우라는 초대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결혼 서약은요, 애정 호르몬이 안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애정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올 때부터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저절로 사랑하고 저절로 존경해요. 애정 호르몬을. 그런데 애정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나와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른 사람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럼 왜 하느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했는가? 나를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상대방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부가 달라도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오는 겁니다. 나에게. 매력적으로 오는데 비록 내가 갖고 있지 못해도 어느 선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인내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내가 키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세계를 키우라고 나의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닥칠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러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참아주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서 아직도 그걸 키우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좋아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하느님이 기여만 맞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발언을 했지만, 그런데 하여튼 결혼 생활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더 인내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많거든요. 그 카네만 교수라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 노벨상 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행복하기라는 주제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다니엘 카네만. 근데 이분의 조사 중에 보면 참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 30대와 40대,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전업주부인데요.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30대, 40대 여성들이 모두가 다 어느 순간 갑자기 행복지수가 뚝 떨어진답니다. 하루를 살면서 나름대로 기분이 좋게 보내다가도 어떤 순간이 되면 그 행복지수가 뚝 떨어진대요. 굉장히 마음 안에 이렇게 부대낌이 오고 불편하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편 퇴근하기 40분 전.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카네만 교수 연구예요. 남편 퇴근하기 40분 전이 되면은 이 30대, 40대 전업주부들이 뚝 떨어진답니다. 행복지수가. 참 슬픈 일이죠. 한평생 함께 살기로 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수고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벌써 내 안에서는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남자는 독립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는 친밀성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서로가 이해해줘야 되고 항상 인정해줘야 합니다. 남자들은 독립적인 경향과 함께 행동 양식은 항상 목표 중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 남자의 행동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친밀성의 경향과 함께 행동 양식은 관계 중심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해도, 그리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다 보면서 이 시각에서만 쳐다봐도 갈등은 많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철저히 동일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 내 남편은 목적 중심, 성취 중심으로 움직인다. 내 아내는 철저히 친밀성의 경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 아내는 철저히 관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줘도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는 안 하고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향 속에서 성취 목적 중심으로 나가는 남자와 친밀성의 경향 속에서 관계 중심으로 나가는 여자가 원하는 것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저장 탱크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트가 있죠. 이 탱크라고 보면 좋겠어요. 연료 탱크처럼. 이 탱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이제 차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원하는 그 사랑과 여자가 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탱크를 누가 채워줘야 하냐면 내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탱크는 철저히 상대방이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을 듬뿍 채워주면 나는 살맛이 나고요.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외로움과 보호받지 못함 속에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서로가 원하는 그 연료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원하는 연료와 여자가 원하는 연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듯이 상대방한테 사랑을 주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형제가요, 결혼기념일 10주년 때 자기 아내를 위해서 큰 돈을 썼습니다. K1 2종 격투기 특석 티켓을 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내를 위해서 그 표를 산 거죠. 근데 자기 아내가 그 피 튀기는 경기를 좋아할까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 아내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것은 윌리엄 할리라는 심리학자의 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수많은 그 커플들을 조사한 겁니다. 다만 그 커플들은 다 깨진 커플입니다. 이혼한 커플들. 그래서 이혼한 커플들을, 이혼한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혼을 하게 되는가? 이분 따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 거 물어보다가. 도대체 배우자가 뭘 채워줬으면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는 수많은 쌍을 대상으로 이 표본 집단이 어느 선이 넘어야만 그게 학위 논문을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자가 원하는 연료와 여자가 원하는 연료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연료를 갖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연료를 생각하고 이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선 남자, 첫 번째가 성적 충족입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가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배우자가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배우자가 가정일을 성실히 해놓은 겁니다. 가정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남편을 존경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형제님들 순서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할리가 조사를 한 거에 대한 평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순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표본이 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취미삶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놀랄 것도 없습니다. 젊은 날 당구장에 당구 안 치는 여학생들이 왜 그 담배역이 뽀얀데 당구장에 이렇게 앉아있는가? 남자가 원합니다. 취미생.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당구를 좀 쳤는데요. 당구장 가면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애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는 왜 왔을까? 사실은 당구가 좋아서 온 거 아닙니다. 남자가 함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취미삶이 따로따로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자가 원하는 연료, 남자로부터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참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첫 번째가 친밀한 애정입니다. 이 애정은 성적인 충족하고는 다릅니다. 따스한 마음과 배려와 헤아림 속에서 쳐다봐주는 거죠. 친밀한 애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화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높습니다. 여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직성과 개방성입니다. 젊은 친구들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놀라는 일이 있어요.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 대학생들. 왜 남의 비밀번호까지 알려고 하는가? 여자친구가. 이게 세 번째 욕구입니다. 정직성과 개방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정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오라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재정적 도움이고요. 다섯 번째가 시댁과 친정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댁, 친정, 함께. 물론 이것도 어떤 자매님들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들, 요걸 갖고 제가 시간 되는 만큼 조금 설명해 볼게요.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꾸미지 않지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온갖 시장을 하지만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꾸미지 않고 펑퍼짐한 옷 아니면 체육복 이런 거 입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녁 때 남편이 퇴근해서 보면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에게는 그 장님은 지금 결혼 생활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입었던 그 잠옷바람을 계속하면서 남편이 왔을 때 여보 나 이쁘지? 그럴 때 남편은 입으로는 그럼 이쁘지? 그러지만 속으로 제발 좀 옷 좀 갈아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에게는 세 번째로 자기 아내가 항상 매력적이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눈이 예민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자기 아내가 자신만의 분위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누구도 아니고 남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제가 아는 한 자매는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부터 화장을 합니다. 아직 마흔 안 됐습니다. 그 자매.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미지 않는 것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어느새 남편은 내 안에는 매력 없는 여자가 됩니다. 거기다 직장에 나가면 매력 있는 젊은 여성들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하루 중에 하는 대화 수는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남자가 하루에 하는 말수가 25,000마디입니다. 여자는 30,000마디야. 여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갓난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대화다음 대화는 못하겠죠. 30,000마디를 해야 되는데 아이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돌아오면 이제 30,000마디 할 수 있겠죠. 근데 남편은 직장에서 25,000마디를 다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지쳤어요. 아내가 말 걸까봐 TV부터 켭니다. 아내가 말 걸까봐 신문에 코를 들이막습니다. 이럴 때 아내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30,000마디를 해야 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남편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안 들어주거든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되면 부부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자들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대화라는 것은 어떤 약보다도 중요한 약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대화는 이게 삶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여자들은 2시간 전화하고 나서 끝낼 때 뭐라 그러냐면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세요. 이것이 진실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2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걸 남자들이 인정해줘야 합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의 말만 귀를 기울여줘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듣다가 말고 끊어버리고요. 해결책부터 제시하고요. 물론 내가 피곤한 몸으로 지금 퇴근했는데 내 아내가 지금부터 30,000마디를 해야 돼요. 그럼 한 3시간 들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도 피곤해요. 그렇다면 타협을 해야죠. 나의 아내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1시간은 들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제 학생들한테 강조하거든요. 제가 지금 19쌍 결혼 주례했는데 단 한 쌍도 이혼한 쌍은 없습니다. 하여튼 요즘적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꼭꼭 결혼 서약해야 되고요. 자기들끼리. 근데 뭘 강조하냐면 퇴근해서 오면 무조건 1시간 얘기해라. 무조건. 그리고 얘기할 때 들어줘라. 공감하면서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말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은 많은 경우 그냥 대화로서 벌써 다 끝납니다. 많은 경우요. IMF 때 많은 남자들이 서울역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의 남자가 된 거죠. IMF 때 뭐 무능해서 나온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거든요. 명예퇴직으로.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9달을 집에서 못 삽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요. 남편이 9달 이상 월급을 갖고 오지 않으면 여자들이 이혼을 해버린답니다.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는가? 재정적인 지원이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은 참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냥 자신의 능력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사회의 흐름 속에서 조기 퇴직을 해야 되고 때로는 황당한 퇴직도 해야 되는 판인데, 그렇다면 서로 간에 좀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서로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런저런 하나씩 얘기를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해결점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이걸 애우라고 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시험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서로가 다른 욕구 속에 있는데 그 욕구를 내가 채워줘야 하거든요. 하지만 타협은 필요하죠. 상대가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는 없죠. 나도 지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우화를 하나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소와 사자는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죠. 소가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죠.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죠.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드디어 소와 사자가 다툽니다. 끝내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서로가 한 말, 난 최선을 다했어. 뭔 최선? 소한테 끊임없이 고기 갖다 주면서 최선 다하고, 사자한테 끊임없이 풀 갖다 주면서 최선 다하고,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결론인데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별건가? 내가 신성한 사약을 한 상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함께 늙다가 하늘나라가는 것. 그래서 이제 들려드리는 우스개입니다. 노부부가 이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래요. 신혼 때에는 당신이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잡아주었죠. 갑자기 그래요. 신혼 때면 내 손을 잡아주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 키스해 주었죠. 그러니까 짜증이 팍 나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키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뭐라고? 그리고 나면 제 귀를 가볍게 깨물어줬죠. 제 귀를 끌어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빨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갖고 여보 어디 가요? 그랬더니 틀니가 들어간다. 틀니가 있어야 뭐 물든가 말든가.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별게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영광성으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준 친밀한 관계를 저희들이 소중히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필요한 인내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남은 생애를 정말 귀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한 신부님의 따뜻한 일정이 계속돼도 이렇게 한 달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백성에 대해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당신의 소명을 실천하고 계신 신부님께 모두 일어서서 애정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가기를 드렸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서신 채로 이렇게 신부님 배웅하고 성시간 이어서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